레슨 테크트리의 두 번째 레슨은 스핀샷입니다. 지연님께서 어프로치 샷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딱 그거 배우러 나왔거든요. 네. 어프로치 샷이 어떤 게 어려우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거리 맞추는 게 너무 어렵고요. 이렇게 칠 때 정말 이렇게 반을 올려도 풀로 이렇게 쳐야 되는지, 네. 반 올려서 반만 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 아니면 공의 위치라든지 네.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그렇죠. 어려워하시는 전반적으로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먼저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럴까요? 이게 대략 몇 미터 정도? 지금 약 20m 정도, 24m 정도 보여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런닝 어프로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러닝 하셔도 되고 뛰어도 되고요. 꼭 그럼 이 상황에 따른 정답이나 법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가 편한 걸로? 가장 하기 편한 방법 택하시면 돼요. 그럼 똑딱이로? 네, 그러시죠. 실전 상황이다 생각하시고 홀에 붙이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네, 거기 보셨네요. 네, 오른쪽 보셨어요. 네. 네, 답 나왔습니다. 바로 괜찮아요. 보셨어요? 진단하셨어요? 그럼 바로 진단해 주시죠.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준비 자세 먼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자, 일단 제가 여기 공을 하나 둘게요. 공을 칠 건 아닌데 공을 하나 둘게요. 네. 자, 첫 번째, 지금 거리가 핀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약 25m가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거리에 비해서 공하고 발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이게 넓게 되면 아무래도 스윙이 불필요하게 아크를 그릴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짧은 거리는 거리나 여러 가지 스윙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뿌띠하게, 작게, 좁게 조금 가까이 서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겨드랑이 안쪽, 그 어깨가 몸에 살짝 밀착되는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네네.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흔들림이 방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샌드웨지신가요? 네네. 이걸로 풀스윙 얼마 가시죠? 그게 없어요. 없구나, 예. 한 55m? 조만간 생길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풀스윙을 하는 자세로 어프로치 10, 20을 하시는 것보다 10은 가깝게 20, 30, 40, 50 스탠스가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쪽이 좋은데 거리에 비해서 너무 넓고 크게 와일드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가깝게 서시는 거 첫 번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이 방향 보는 것이 이렇게 기찻길이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그죠? 근데 이 기찻길 쓰는 게 사실은 사람의 눈이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잠시만 일로 와보세요. 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지금 이쪽에 헤드가 갈 방향이고 우리가 스탠스 라인이에요. 이렇게 네네. 기찻길을 쓰는 거예요. 네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가셔서 눈 훈련하는 중이고요. 채를 이제 잡으시고 채를 잡아보시고 공은 가운데? 가운데 오른쪽에 두시는 것이 지금 스윙 스타일로는 유리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프로치 할 때 타점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몸의 중심이 명확하게 한 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백스윙 할 때 딸려갔다가 혹은 버텼다가 다시 오른쪽 넘어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클럽이 갖고 있는 시작 지점으로 못 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공이 채가 떨어져요. 그래서 중심을 한 곳에, 즉 지금 왼쪽 다리 6대 4 정도 좀 잘 틸트 시키셨는데 중앙 왼쪽에 중심을 둔 상태에서 고정 버티고 끝까지 계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스윙을 할 건데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이해되셨죠? 네네. 그래서 공은 중앙 오른쪽에 위치시키고 방향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서지진 않아요. 지금 방향 되게 좋았죠? 네. 이렇게 항상 연습장이나 혹은 코스에서 하실 때 헤드를 먼저 이렇게 대고 그리고 발을 잡으시면 보다 오차 범위가 적어져요. 그래서 이런 루틴을 만드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거리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지연님뿐만 아니라 많은 골퍼분들께서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사람마다 파워 양이나 손목의 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통 많은 분들은 10m를 이만큼 드는 분들도 있고 요만큼 드는 분들도 있어요. 스윙의 크기 파이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스윙 크기 파이는 10m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양쪽 허벅지 앞을 지나가는 일명 똑딱이 구간이라고 하죠. 똑딱이 구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똑딱이 구간. 지금 제가 손목 움직임 없이 삼각형 유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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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 구간으로만 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10m. 코킹 없이 어깨와 손이 왔다 갔다 함께 움직이는 이 구간을 10m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30m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똑딱이 구역에서 손목의 움직임 없이 움직이는 똑딱이 구역에서 헤드만 살짝 코킹. 이 샤프트가 지면과 평형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이게 제 느낌적인 이제 기준이니까요. 이제 제 걸 말씀드리면 똑딱이에서 헤드만 들어 올리면 30이 가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쪽 백스윙 쪽과 포워드 쪽이 1대1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똑딱이 구간에서 헤드를 살짝 들면 이게 딱 30이거든요. 그럼 맞고 나서 살짝 코킹. 이게 저의 30m입니다. 그리고 나서 50m 같은 경우는 자, 일명 하프 스윙이라고 하죠. 하프 스윙. 왼팔이 지면을 향해서 평행이 되는 정도의 이 크기를 저는 50m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쪽 팔로스루 쪽도 백스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을 이룬 크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수들은 10m부터 뭐 80m까지 10m 단위 혹은 5m 단위까지도 이렇게 캐리로 끊어서 정확하게 치는 거의 기계 수준의 그런 거리 컨트롤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마추어분들, 일반 골퍼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10, 30, 50 요 세 가지만 갖고 계시면 60m 내외의 모든 야드지를 모든 거리를 다 커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대신에 좀 주의하실 거는 이 세 가지를 하실 때 공의 위치를 똑같이 놓고 연습하시는 거. 그렇죠. 네, 오른발에 놓을 거면 계속 오른발에 놓고 스윙 크기를 다르게 했을 때 얼마가 가는지를 좀 그렇죠. 판단해 주시고 스윙 템포가 어떤 거는 빨랐다가 어떤 거는 느렸다가 하지 않도록 일관되게 해주시면 훨씬 더 일관된 거리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윙 크기만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연님 좀 이해가 됐나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아, 네. 근데 한 가지 더. 네. 왜 오픈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오픈이 뒷발을 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걸 여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세요. 자, 이 벙커샷을 할 때도 오픈을 쓰고요. 자, 벙커샷 할 때도 몸을 오픈하고 클럽을 오픈하고요. 롭샷을 할 때도 오픈을 해요. 그 외에 그냥 타점을 좋게 하는 목적으로도 오픈들을 하는데 자, 제가 1번은요. 제가 지금 핀을 향해서 기찻기로 쓴 상태에서 발만 이렇게 뺀 상태. 자, 이것은 오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 얼라이먼트는 아직 평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자, 그러면 몸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틀어놓고 이게 오픈일까요? 아니에요. 똑똑합니다. 우리 많이 드셨군요. 맞아요. 오픈 아니에요. 자, 오픈의 정석 개념은 내가 가야 될 타겟 방향 수평 상태에서 몸 전체 얼라이먼트가 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저 보셨죠? 발만 이렇게 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자체가 타겟보다 왼쪽을 보고 있는 것이 오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발이 11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도 틀어지죠. 근데 왼쪽 발만 빼는 것이 아니라 이 발만 이렇게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무릎과 어깨가 같이 자체가 열리는 거예요. 포인팅하는 에임 자체가. 근데 지금 하고 계신 이제 오픈 이 발만 여는 거 이게 네. 오픈이 아니에요. 이건 골반이 열린 거지 얼라이먼트 오픈이 아니에요. 이것과 이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아마추어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보면 오픈 스탠스를 어프로치를 처음 배울 때 오픈 스탠스를 써야 된다라고 또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내 방향을 어디를 해야 되지라고 방향을 못 잡게 돼요. 분명히 지연님도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못 잡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오픈 스탠스를 하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와보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11자 한마디로 기찻길을 먼저 잡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프로치, 벙커, 롭샷 어떤 샷을 하시든지 기찻길을 먼저 잡아보시고요. 자, 한번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잡아드릴 테니까 채를 한번 대보세요. 오셔서 채를 대보세요. 우리가 갈 방향이 여기예요. 그렇죠. 채를 댔죠. 그리고 발을 11자로. 11자. 네, 그렇게 일단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그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잠시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오픈은요, 발만 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이 11자 전체가 틀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럼 발이,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는. 예. 왜냐면 페이스를 많이 오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페이스를 많이 열었다 그러면, 만약에 페이스를 여기서 연다 그러면 여기 보죠. 네. 저길 보겠죠. 그만큼, 요 각도만큼 스탠스가 원점에서 이렇게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오픈을 많이 하면 열면 많이 오고, 적게 열면 적게 하시는 거예요. 아, 많이 열면 많이 가고 많이 가고, 예, 적게 적게 하면 하면 조금 적게 마시는 하고. 것이 사실 정석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공을 세울 수 있는 스핀샷을 준비해 왔으나, 이제 궁금하셨던 공의 위치나 거리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잠시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이것을 토대로 스핀샷이나 여러 가지 응용샷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궁금증 좀 해결되셨을까요? 네, 많이 해결됐습니다. 일단 오픈 스탠스 개념하셨죠? 네, 개념을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스핀샷 이제 말씀드릴 건데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될 거예요. 네. 잠시 기다려 주시죠. 네, 그럼 기본적으로 어프로치 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픈 스탠스까지 배워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스핀샷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렇죠. 아마 여자 선수들도 그렇고 남자 선수들도 그렇고 한 번에 공을 촥촥 쭉 이렇게 끌려오는 것까지 세우는 거 보면 되게 멋있다, 되게 신기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사실은 이 헤드가 공 원래 있던 지점보다 앞쪽으로 떨어지는 게 일단은 스핀샷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고요. 그때 헤드를 좀 열고 있으면은 이 헤드를 여는 순간 잘 생각해 보시면 샌드웨지라고 하는 웨지라고 하는 이 클럽들은 면적이 넓어요. 다른 7번, 6번, 5번은 점점 이렇게 앞머리가 좁아지는데 웨지는 넓어요. 그래서 열면은 이 헤드가 공을 접지하고 깎아내는 길이가 길어져서 스핀이 더 많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해야 되는 이유는 탄도도 있지만 페이스 면에 오랫동안 공이 긁혀서 깎여서 타고 이 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스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는 것이 일단 스핀샷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긁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이렇게 긁는 거랑 이렇게 긁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야구 쪽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포지션이 어떤 거이신지 모르겠으나 공을 던질 때 손이 큰 사람, 손가락이 긴 사람은 공을 이렇게 긁는 게 네. 길어지니까 스핀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거랑 같은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가야 될 거리 제가 똑같이 기찻길로 먼저 서볼게요. 공을 가운데 두고 기찻길을 쓴 상태에서 자, 우리는 탄도와 그리고 페이스 면의 면적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했더니 여기 봐야 될 클럽이 오른쪽을 보네요. 오른쪽을 보고 있죠. 지금 그 각도만큼 저는 발 하나 정도가 오른쪽으로 오면서 틀어져요. 한마디로 이렇게 도는 거죠, 제가. 네.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찻길로 섰으나 헤드를 연 만큼 제가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공은 사실 다시 가운데예요. 사실 공 가운데예요. 저의 얼라이먼트만 열린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백스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아웃인으로 쳐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위적인 아웃인이 아니라 원래 있던 스탠스가 오른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탠스하고 원래 섰던 거랑 달라졌기 때문에 스탠스 라인을 따라 바깥으로 들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스탠스가 이렇게 옆으로 있었던 것이 비틀어졌잖아요. 그 라인을 따라서 스윙을 시작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앞땅을 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공을 띄우기 위해서 혹은 스핀을 주기 위해서 몸을 들어치세요. 이렇게 해야 공이 뜰 것 같거든요. 실제로 뜨긴 떠요. 긴 클럽 칠 때 이렇게 몸을 들면 이 헤드가 열리면서 뜨긴 뜨지만 채가 떨어지는 지점이 공보다 뒤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탑핑이 나거나 뒷땅이 주로 나게 되는 거죠. 탑핑은 찍어 친다고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물러나서 몸을 너무 들어 제껴서 왼쪽 어깨가 갑자기 올라가서 블레이드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픈한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헤드가 공보다 앞쪽으로, 공을 먼저 치고 앞쪽으로 떨어진다는 점. 되게 앞땅을 내려친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공이 떠요. 그로 인해서 스핀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할 텐데요.
기찻길에서 공 가운데 둔 기찻길에서 헤드를 열어요. 연만큼 스탠스 같이 비틀어 주고요. 그렇게 되면 공을 가운데 두게 되면 손도 가운데 오게 돼요. 공 띄우기 아주 좋은 상태인 거죠. 프로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셨잖아요. 저절로 헤드 때문에 오픈 스탠스가 마련이 되는 거라고 예, 보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헤드 오픈업을 한 상태에서 몸을 틀면 이 틈만큼 그립도 오른쪽으로 오게 돼요. 네. 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까 맨 처음에 어드레스 했을 때 공이 가운데 였던 거랑 거의 흡사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픈을 시킨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몸만 이렇게 오픈을 시키거든요. 먼저 몸을 만들고 네. 헤드를 잡는데 그게 아니라 오픈 스탠스는 헤드를 잡고 몸을 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의 위치가 오른발의 위치를 하는데 이제 베프님 말씀하신 거는 중앙으로 오픈 스탠스를 설 때는 내 몸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서 오픈이 돼야 맞아요. 된다는 얘기죠. 정확해요. 공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도셔야 돼요. 많이 열면 많이 오셔야 되고 그럼 공이 왼발에 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픈하는 정도에 따라서 발 하나 올 거냐, 발이 2개 올 거냐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확실히 오픈 스탠스에서 배운 것 같아요. 스핀샷을 배우면서도 이렇게 함께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요. 스탠스 라인을 따라서 앞당을 칠 거예요. 그럼 공이 뜨게 되면서 쓰게 돼요. 네. 그죠? 근데 이 앞당을 칠 때 뭔가 바운스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치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바운스가 공보다 앞에 떨어지는 느낌도 사실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저는 하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걸로 그냥 스윙을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손목 코킹을 이용해서 늦게 내려놓는 분들도 있는데 다양한 감각이 있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클럽이 내려치는 힘으로 인해서 공이 입사각 반사각의 원리로 뜨고 그리고 공을 먼저 가격하는 걸로 인해서 스핀이 생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베프로님 또 궁금한 게 항상 어프로치 샷을 할 때 팔로우스루까지 끝까지 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찍어칠 때에도 끝까지 그건 유지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로프트하고 스피드가 필요해요. 아무리 백스윙이 크고 아무리 오픈을 많이 해도 지나가는 이 스피드, 빠르기가 없으면 공은 스핀이라고 하는 공이 도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의 회전 양이 많을수록 스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만큼만 들더라도 지나가는 스피드가 빨라야 오히려 이제 공이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헤드가 지나가는 것을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지연님도 한번 해보셔야죠. 네. 자신 있으신가요? 고난이도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번 네. 해보세요. 자, 준비 자세 먼저 제가 방향 잡아드릴게요. 여기 이쪽으로 쓰시면 돼요. 이쪽으로 쓰시면 되고요. 약간 오픈하고 그렇죠. 오픈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원래 이렇게 있던 스탠스가 이렇게 비틀어졌잖아요. 네네. 이 스탠스에 따라서 헤드가 손 집어넣고요. 헤드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헤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스탠스 라인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공을 먼저 가격하고 땅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한번 가볼게요. 이 손이 왼쪽 허벅지가 아니라 가운데 있어야 되는. 포워드 프레스라고 하고 내밀고 있으면은 사실 바운스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에지라고 하는 이 앞에 이빨이 먼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밀지 마시고 들여놓는 느낌이 훨씬 띄울 더 때는 공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안전하게 칠 수 있게 돼요. 너무 잘했어요. 네. 오, 감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지연님, 지금 바로 얘기를 듣고 성공하셨잖아요. 네. 느낌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했던 어프로치 샷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좀 많이 다르고 공을 쳤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탑볼이라 갈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생각하는 일에 또 빨리 쳐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이 좀. 그래서 정신없이 쳤는데 지금은 뭔가 내가 공에 집중할 수 있고 아무 생각이 없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